소재학 교수입니다. 2022년 이민년 입춘 지절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 가득히 받으시오. 건강과 행운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2022년 이민년 이민월 그리고 경인일 무인시 6일날 그래서 인이 4개가 합쳐지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인에 해당되는 지역 주문진과 정동진 지역에서 한번 기운을 받았었고, 또한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열흘 만에 다시 2022년 2월 17일과 18일, 정확히 2월 18일이죠. 2월 18일이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가 돼서 이미 4개가 합쳐지는 6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단한 길일입니다. 그때 또한 인지역이라 하죠. 우리나라에서 인에 해당되는 지역 역시 강릉, 정동진 무렵부터 삼척까지를 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날 인시에 동쪽으로 뻗은 개복숭아 나무를 가지고 4인검, 정확히 말하면 4인검 플러스 지역까지 들어가니까 5인검이 되겠죠. 5인검을 제작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 5인검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주요 내용이 왜 이런 4인검을 해필이면 개복숭아 나무 갖고 만들까? 복숭아 나무로 만들까? 그리고 무속인들이나 일반 또 전통 무속이나 이쪽 신화나 설화에서 민속에서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나 악기를 쫓을 때 복숭아 나무까지, 특히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왜 복숭아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악기 귀신을 쫓을까? 심지어는 참 제사상이 올리지 않는 과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복숭아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동양 신화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고 원리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계기가 바로 지금 저희가 지금 다시 얘기했듯이 2월 6일과 7일 사이에도 우리가 4인검 답사를 갔다 왔고, 2월 7일, 8일, 2월 7일 여기 좀 화면에 잠깐 보시면은 보시겠지만 이민년, 이민월, 이민시 소재학 교수, 가수 장미화 회장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힐링 기풍수 동해 답사 세미나라고 합니다. 장소는 등명낙가사, 그 다음에 정동진, 오죽헌은 봉황포란형이라고 합니다. 정동진 해변, 금진해변, 옥계해변부터 해변 쭉 돌면서 그 파워스팟이라고 하죠. 거기 해변 지역, 그 땅과 해변이 만나는 곳은 땅의 지기가 가다가 모이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데 특히 튀어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제대로 기운이 뭉친 부분, 이것을 풍수 파워스팟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1차 답사 갔다 오신 분들 느끼고, 항상 우리 풍수 답사를 갔다 오신 분들 느끼겠지만, 그렇게 1박 2일로 잠 못 자면서 갔다 와도 그 피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가뿐한 걸 느끼죠. 왜? 그 기운을 받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래된 사찰 같은 경우는 기가 많은데, 기만 많은 게 아니라 살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찰에 잘못 가서 기도를 잘못하고 오면은 다시 또 갔다 와서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좋은 산을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느끼는 이유는 산에는 살기도 있고 생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답사를 통해서 생기와 살기를 구분하는 법, 그리고 정확하게 생기를 받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 한번 생기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월 17일 날 1시에 양재역에서 출발해서 가면서 우리 가서 강릉 우선 향교 있죠, 향교. 강릉 향교에도 향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명당 자리입니다만, 그 명당 자리가 꼭 향교의 그 대성전이라든가 이런 명륜당 이런 그 자리에 꼭 제대로 기운이 묻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릉 향교도 사실은 대성전보다는 그 앞에가 조금 더 마당 쪽이 좀 더 기운이 뭉치는데요. 거기에 잠깐 가서 기운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강릉 오죽헌에도 거기도 봉황포란형이라고도 하고 정말 율곡 신사임당과 특히 율곡 이이 선생의 탄생지라 하죠. 그렇게 그 호걸이 나온 것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정말로 거기는 명당 터이긴 합니다. 진짜 명당 장소에서 기운을 먼저 받고 그래야지 또 호텔에서 자면서도 좋은 기운을 받으니까. 그리고 강릉의 가장 그 최고 호텔 스카이베이 호텔 오션부에서 자면서 한잠 기운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5시에 우리가 저 사인검 행사를 거기서 진행합니다. 복숭아나무 가지를 다듬어서 마지막 그 사인검 행사를 진행하고, 그걸 가지고 호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걸 검으로 다듬는다면은 뾰족하게 검이나 송곳처럼 만든다면은 액기 귀신이라든가 잡스러운 기운을 쫓는 그런 살기를 쫓는 이의제의 그런 호신 역할을 하고, 둥그렇게 다듬으면 행운의 호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듬고 거기다가 좋은 기운을 집어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목 해변이라든가 강릉항 그쪽 튀어나온 부분에 좋은 스팟 명당 기운을 받고, 등명 낙가사라든가 그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 그리고 부채길 바다 부채길 심곡항을 들려서, 그리고 옥계 해변도 좋고, 우리 또 이번에 그 초청해 주신 동해 휴게소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동해 휴게소에서 특별 기풍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대진항과 묵호항, 수산시장, 삼척 솥대바위 쪽에 상당히 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척 해상 케이블카도 한번 탑승하고, 그다음 월정사에 가서 생기지역과 살기지역을 골라서 생기지역에서 기운을 받으면서 대략 한 15군데, 18군데 정도의 곳에서 스팟 명당 기운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오시는 분들에게 기이 상품, 정말 기이 스티커를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물병 같은 경우도 기이 물병을 만들어서 물이든 음료수든 과일을 집어넣을 때 상당히 그 좋은 기가 오히려 방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물병 같은 경우도 아마 오시는 분들에게 전해주면서 생기를 제대로 활용한 방법들을 아마 같이 공부하고 배우게 되는, 또 더군다나 재미있는 그런 여행까지 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유튜브를 고전에 보셔서 우리가 2월 17일 제 출발이니까 그 전까지 연락을 주신다면 같이 참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춘분 전후에서라든가 특히 2022년 해마다 입춘과 춘분 무렵 정도에서 우리가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이런 답사 여행들을 갑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풍수 답사 여행을 전국 명산이나 좋은 곳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생기받는 행사를 우리가 가끔씩 진행을 하니까 저희 저는 사무실이나 이렇게 어느 분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연락을 드려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여러분들 뽕나무 중에서 가장 큰 뽕나무가 뭔지 아세요? 예, 상이라고도 하고 부상이라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10개의 태양이 떠오르는 뽕나무라고 하는데요. 10개의 태양은 뭐냐? 중국 그 동양 신화 중에서 그 하늘의 상제, 옥황상제인 제준과 태양의 여신인 해와 사이에 어떤 그 10개의 태양신 아들이 태어나서 이 10개의 태양신 아들이 엄청나게 큰 뽕나무에 이렇게 평소에 머무르고 있다가 한 개씩, 하루에 하나씩 떠올라서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10개의 태양새들이 그 삼조고라고도 합니다. 황급히 삼조고라고도 하는데, 이 태양새들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한꺼번에 떠올라 버린 거예요. 바로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떠오르다 보니까 세상은 어떨까요? 정말로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다 가물고 모든 강도 마르고 지글지글 끓다 보니까 끓다 못해 모든 식물도 다 타 죽고 동물들도 막 그냥 말라 죽고, 이래서 이때 마침 그 인간 세계 임금이 요임금이었는데, 이 요임금이 상제한테 지극히 기도를 합니다.
별 방법을 다 써보고 죄를 지내도 안 돼. 나중에는 지극히 기도를 하면서 제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천재가 보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활을 잘 쏘는 활의 신 예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가서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저 10개의 태양들 좀 손 좀 봐줘라.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저놈들 말도 안 듣고 안 되겠다 해서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때 일단 말하자면 얘가 이제 장기 출장을 가는 거죠. 여러분 장기 출장 갈 때 혼자 갑니까? 부부 동반합니까? 이때 이제 얘도 부부를 동반하고 와이프 아내를 같이 들어갑니다. 얘의 아내가 바로 항아입니다. 항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항아라는데 이 항아하고 동시에 이제 수레를 타고 하늘 땅의 세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요임금이 아주 융성하게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잔치도 베풀고, 얘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기를 듣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정말로 황당한 거야. 너무나 인간 세계가 너무나 피폐화돼 있고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얘가 참다 못해서 이제 이건 도저히 용납을 못 해가지고 이 막 그냥 사정없이 활을 쏘아 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고 막 이제 활을 쏴서 막 여기 막 저기서 쏩니다. 그래서 한참 정신없이 쏘는 걸 보다 보니까 자 하나씩 태양새가 떨어지고 태양이 떨어지면서 열기가 식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인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살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얘가 막 흥분해서 쏘는 걸 보고 안 됐길래 그 요임금이 화살 하나를 이렇게 감추라고 시킵니다. 감춥니다. 그래 나중에 얘가 막 정신없이 쏘다 보니까 태양 9개의 태양을 다 쏴서 떨어뜨린 겁니다. 이제 하나의 태양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막 세상이 난리가 나고 그 지금 막 박수도 치고 이제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됐고 이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온 김에 또 이제 요임금이 건의를 합니다. 우리 그 신께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 인간 세계를 괴롭히는 그런 큰 괴물이 있다. 근데 이 괴물들을 도저히 어떻게 잡지를 못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이런 괴물, 뭐 알류라고 부르는 괴물인데 이런 괴물은 어린아이 울음소리 막 울어서 사람들이 성인들이 찾아오면 그때 뭐 죽인다든가 이런 것, 혹은 뭐 머리가 9개 달린 무슨 이런 큰 뭐 개, 뭐 구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가 있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정없이 다 죽이고, 혹은 또 아주 큰 새, 대풍 뭐 이런 새는 그 뭡니까 지금 바람을 통해서 막 태풍이 막 폭풍도 불러오고 농작물 난리치고 해서 이런 부분들, 또 코끼리까지 잡아먹는 큰 뱀, 파사, 뭐 또 멧돼지, 엄청난 멧돼지 같은 괴물, 막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는 괴물, 뭐 봉이, 이런 여러 가지 괴물들이 괴롭혀가지고 아직 우리 인간세가 엉망인데 제발 좀 어떻게 좀 처치해 줄 수 없냐고 해서 얘가 흔쾌히 그 괴물들을 처치해주면서 세상의 영웅이 됩니다. 자 이제 영웅이 돼서 이제 신나게 영웅이 돼서 이제 천지에 제도 올리고 올라가려고 딱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커트를 시킵니다. 오지 말라고. 왜?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10개의 태양이 옥황상제인 제준의 아들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상제의 아들들에서 막 혼을 내켜라고 했는데 혼만 내켜주라고 보냈는데 얘는 열받아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전부 다 한 명만 남겨놓고 다 9명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옥황상제 열받아가지고 신의 자격을 박탈하고 하늘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저승한테 가게 되고. 그러니 누가 문제입니까? 바로 항아가 이제 막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어떻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산으로 못 가게 되고 지옥에 가게 생겼다느냐 뭐 난리가 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머리를 쓰다가 곤륜산에 보면은 서왕모라고, 서왕모가 천도복숭아 혹은 3000년 뭐 살게 된 천도복숭아라고도 하고 또 불사약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불사약을 이렇게 얻어옵니다. 뭐 신화는 약간씩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보니까 뭐 천도복숭아라고도 하고 불사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불사약이 뭐 이렇게 불사약 2개를 들고 하는데 하나만 먹어도 죽지 않고 혹은 3000년을 산다든가 그대로 영생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2개를 다 먹어버리면은 그냥 하늘로 가 신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복숭아를 하나만 먹으면 3,000년이고 두 개 먹으면 6,000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딱 얘가 갖다 놓고서 하나씩 먹자 해서 이걸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목욕제가 기도한 뒤에 먹어야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고 목욕을 재개를 하러 간 사이에 항아가 보다 보니까 참지 못한 하나를 먹은 겁니다. 아담과 이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듯이.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먹고 맛있고도 죽겠거든요. 하나를 더 먹으면은 이건 내가 신성이 되는 거 완전히 안 돼. 하나를 참다 못하고 두 개를 다 먹어버립니다. 두 개를 다 먹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신랑이 나오면 얘가 나오면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떡합니까? 이 하늘나라를 가려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이거 두 개 먹었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급한 대로 어디로 갑니까? 달나라로 숨어듭니다. 그 달나라 숨어들어서 달나라 숨어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하늘에서 보니까 옥황상이 좀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토끼로 만들어 버렸다는 설도 있고 또 어떤 두꺼비로 이렇게 약간씩 두꺼비로 만들어 달나라에 있는 두꺼비 하는 그게 바로 항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꺼비로 만들어 버렸다고 또 얘기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이제 얘는 정신 차려 보니까 마누라도 없지, 불사액도 없어졌지, 또 가서 얻을 수도 없지. 참 황당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제 인간 세계에서 활을 워낙 잘 쓰니까 활이나 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세상 똑똑한 제자들을 키우면서 활을 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중에서 특히 복몽이라고 수제자입니다. 활을 워낙 잘 쏘다 보니까 그래서 막 둘이 얘도 이름이 났지만 복몽도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얘가 이제 기특해서 막 하나하나 아낌없이 복몽에게 모든 걸 알려줍니다. 이 복몽이 좀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잘 써도 이 스승의 명성이 있고 스승보다는 못한 거예요. 만에 하나 스승인 얘만 없으면은 자기가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참다 못해 어느 날 갑자기 몽둥이로 얘의 머리를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1등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얘의 머리를 때린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마침 산에서 자라는 복숭아 나무, 그것도 개복숭아 나무를 자른 몽둥이로 얘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늘 옥황상제가 보니까 참 괘씸하지만 안 됐잖아, 안쓰럽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용서하고 대신에 인간 세계에서 죽은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인 종포신을 만들어버리는 종포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얘는 죽어서 이제 종포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종포신이 되는데 이 종포신이 복숭아 나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사는 뭡니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한 제사인데, 그래서 일반 신들의 제사상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그 복숭아를 올리지 못하고, 그 귀신들이 복숭아를 두려워하니까 심지어는 나무도 복숭아 나무, 특히 개복숭아 나무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는 개복숭아 나무를 쓰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바로 왜 하필이면은 동쪽에 있는 개복숭아 나무를 쓸까라고 할 때 동쪽이 해가 떠오르는 쪽이죠. 태양에 떠 있는 태양, 바로 음을 물리치는 양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동쪽으로 떠오른 개복숭아 나무입니다. 이번에 제가 특히 깎아서 구한 것은 하나는 계룡산 쪽에서 구한 원목 나무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그 경기도 안성 쪽에서 그 동쪽으로 뻗은 개복숭아 나무를 구해서 이번에 우리가 답사를 가고 해마다 이제 그 완벽한 개복숭아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월에는 가지만 우리가 4인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특히 인년만 가능하니까 12년에 한 번씩만 4인검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인검에다 5인검이 되죠. 지역까지 치면. 그 중에서도 이민년, 물가의 이민이 호랑이, 이것은 2022년 이번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자꾸 인을 강조할까? 입춘은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 입춘을 의미할 때 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인묵은 호랑이를 상징해서 강한 백수의 왕을 상징하지만 이 호랑이는 바로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심한 겨울을 벗어나서 새봄이 오는 것, 그리고 깊은 밤을 벗어나서 새로운 새벽을 여는 그런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바로 태양이 동지부터 사실은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아직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인월이 되면서 흔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인월 입춘이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춘분이 되면서 밤보다는 아직 길어지는 흐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입춘과 춘분이 두 개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1년에는 새해가 우리 가장 그 자연과학적으로는 3개가 있고 전부 다 따진다면 4개 내지 5개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지새해가 있고, 두 번째는 신정, 세 번째는 구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춘새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춘분새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정과 구정은 우리 사회적으로 약속한 새해가 되는 거고, 동지와 입춘과 춘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공전과 자전을 지속하는 자연과학적으로, 바로 역학이 다른 게 아니라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태양계에서 태양의 해가 뜨고 지고 변화되는 현상을 이걸 따지고 만든 학문 자체가 역학인 겁니다. 바로 이런 역학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새해는 동지. 동지는 기운이 적용되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가 입태, 서로 아기를 만들어서 입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입태는 됐지만 아무 어떤 흔적이 생기지 않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입춘이 돼서 비로소 다시 태어난 개념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해는 새로운 시작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태양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죠. 바로 태양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빨간, 이 열매가 모든 열매들이 대부분 빨갛게 익는 열매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어떤 복숭아가 빨갛게 익었을 때 이 복숭아 자체, 이 자체가 바로 빨간색을 의미하며 양기의 상징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년에 이민할 때 인 자체 의미하는 나무도 사실은 바로 복숭아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런 뜨거운 태양의 기운으로 인해서 음을 상징하는 게 안 좋은 모든 부정적 의미도 있고, 바로 뭐 귀신 같은 그런 이런 안 좋은 기운들 자체, 실제 안 좋은 기운이나 사건 사고도 결국엔 어둡고 음침한 것에만 일어나니까 바로 밝고 아름답고 화려한 자체가 양을 상징하는 거고, 그런 상징성 속에 바로 복숭아 나무와 그 복숭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예신화하고 신화까지 얽혀 있어서 바로 우리 그 귀신을 쫓는데 대표적인 나무 혹은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려놓지 않는 그런 어떤 원리 문화들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신화지만 그 신화 자체가 그 신화를 잘 벗기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나름의 원리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염원 같은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6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이민년입니다. 근데 이민년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동쪽으로 기운을 받으러 간다면은, 해돋이를 간다면, 일출을 보러 간다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이민년이 되겠죠. 이민년에 동해 쪽 정도 한 번씩 가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민이 4개가 겹쳐지는 2월 2일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사이에, 이때 일어나서 뭔가를 염원하거나 기원하거나 기도를 한다라면은 다른 때보다, 즉 좋은 의미의 기도입니다. 좋은 의미의 기도의 효과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집에서라도 우리가 이제 사인검을 만들기도 하죠.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 의미의 어떤 나무나 작품을 가지고 그 시간에 완성을 시키면서 기원을 한다라면은 그 자체가 사인의 어떤 나름대로 개인이 쓰는 부호, 어떤 호신용 어떤 제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그 시간에 동쪽 끝 내지는 바다하고 만나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때 기도를 한다라면은 더욱더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비록 이민월이 아닐지라도 이민년 자체가 새로운 기운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복숭아 나무라든가 개복숭아, 귀신을 쫓는 개복숭아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화와 어떤 원리적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제 개복숭아 나무가 귀신을 쫓든 안 쫓든 관계없이 우리가 동쪽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는 붉은 기운, 또 야생에서 자란 그런 붉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는 태양의
그 붉은 새로운 태양의 기운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염원을 비유할 때 아마 좋은 의미가 좀 더 충분히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무속이나 민속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 각자가 희망하고 좋은 상징물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좋은 의미,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이민년에 건강과 풍요, 행운, 성공이 가득한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